안녕하세요. 드디어 중간고사 전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이 한 단원 빠르게 이제 공부하고 문제 풀고 시험 범위를 마무리할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층의 생성 순서인데요. 지층의 생성 순서는 어려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퇴적 구조와 지질 구조 배웠죠. 우리가 퇴적 구조를 통해서는 태어났을 당시에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환경에서 퇴적암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지질 구조는 그렇게 만들어진 퇴적암이 이 지형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지질 단면도를 보고 파악하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가지 지사학의 법칙을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지사학의 법칙 5가지랑 지층을 대비하는 방법 이렇게 좀 소개하고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내용들이라서 문제를 풀면서 적용할 겁니다. 수평 퇴적의 법칙입니다. 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해서 수평적으로 지층이 쌓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휜 방향대로 지층이 생성됐다라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지층이 생성됐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쌓인 게 아니라 분명히 수평적으로 쌓였지만 횡압력에 의해서 휘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지층은 오래된 지층 먼저 가장 아래에서부터 쌓여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러면 시추를 했을 때 최신의 것부터 5, 4, 3, 2, 1 이렇게 쌓여야겠죠. 근데 시추를 해보니까 5, 4, 3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가 나왔는데 3, 4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가능할 리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건열이 예를 들어서 있었다고 해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건열이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 역전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 게 뭐가 있었죠? 4가지. 퇴적 구조의 4가지였죠. 점이층리, 사층리, 여는 건열. 이렇게 퇴적 구조를 통해서 역전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입의 법칙입니다. 관입당한 암석은 관입한 암석보다 먼저 생성되고 그 다음에 관입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죠? 관입당한 암석에는 첫 번째로 접촉 변성대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 관입당한 암석의 포획암들이 발견되겠죠. 또 간혹가다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합니다. 퇴적암과 화성암 사이의 부정압을 뭐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그렇죠. 퇴적암과 화성암 사이의 부정압을 난정압이라고 했습니다. 연속된 상하 지층을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 봅시다. 이 암석과 관입한 암석은 난정압일까요? 난정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난정압도 결국 부정압의 종류죠. 부정압은 융기됐다가 침식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융기됐다가 침식된 기록이 융기됐다가 침강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융기되고 깎인 다음에 침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관입을 한 거지 융기됐다가 침강한 흔적이 없죠. 이런 상황입니다. 화강암이 관입을 했어요. 그리고 융기돼서 여기가 깎입니다. 깎여서 새롭게 지층이 생성되면 이 친구와 이 화강암과 이 지층 사이에는 부정압이 있다고 할 수 있죠. 특히 난정압. 그런데 그냥 지층이 있는 상태에서 관입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관입했기 때문에 융기됐거나 침강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죠. 이런 경우는 그냥 관입했다라고만 보시는 겁니다. 네 번째, 부정압의 법칙 얘기했었죠. 4가지. 경사부정압, 평행부정압, 난정압, 준정압이 있었습니다.
부정합 면을 경계로 상하부 지층 사이에 큰 시간 간격이 있는 게 부정합입니다. 그러면 융기된 이 지층이 예를 들어 융기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마지막 가장 위에 있는 지층이 융기되고 여기 뭐 나무 같은 것들 그려져 있겠죠? 자, 얘는 그러면 부정한 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접한 두 상하 지층이 있어야 되는데 위에 지층이 없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니까 좀 잘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 동물군 천의의 법칙입니다. 화석군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죠. 예를 들어 고생대엔 삼엽충이 대표적이고 중생대엔 암모나이트, 공룡 같은 것들이 있죠. 이렇게 산출되는 화석군의 변화로 지층의 선후 관계를 파악 가능하다는 것이 동물군 천의의 법칙을 활용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층에서 삼엽충이 발견되고 다른 지층에서 암모나이트가 발견되면 얘가 먼저 퇴적됐고 그 다음에 이 지층이 나중에 퇴적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지층 대비를 볼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했던 거는 어떤 한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보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질 단면도가 예를 들어 3개 정도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지층에서 특정한 시대에 어떻게 예를 들어 비슷한 이암층이 있어요. 이암층, 여기도 이암층이 있습니다. 이 이암층이 같은 이암층인지 다른 시대에 쌓인 이암층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지층 대비인데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정 암상으로 대비를 하는 겁니다. 특정 암상이란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응회암 같은 겁니다. 석탄층도 가능하고요. 주로 응회암으로 대비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럴까요?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화산이 분출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응회암이 동시에 만들어지겠죠? 화산재가 동시에 쌓여가지고 동시에 응회암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지역은 응회암이 동일 시대에 생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응회암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같은 시대니까 이 A와 C 지역은 이암이 응회암 이전에 형성됐고 B 지역의 이암은 응회암 이후에 형성됐구나. 시간적으로 B에 있는 이암이 A, C에 있는 이암보다 나중에 생성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서 가능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응해암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층을 대비하는 키가 되죠. 키는 열쇠권자를 써서 건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화석에 의한 대비입니다. 특히 화석 중에서도 표준 화석을 사용합니다. 표준 화석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넓은 지역에 분포했던 것을 표준 화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지층과 여기 있는 지층이 과연 같은 시대에 나타났을까를 판단할 때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삼엽충은 고생대에 살았던 생물이죠. 여기도 삼엽충은 고생대에 살았던 생물이니까 얘네가 같은 시대에 생성됐었겠구나라고 추론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지역의 D층과 2지역의 G층은 서로 다른 시기에 쌓였다. 즉 D지층은 A보다 이전에 쌓였고 G지층은 K보다 이후에 쌓였으니까 두 개가 종류는 같더라도 생성된 시기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표준 화석이 넓게 분포했었기 때문에 비교적 먼 지역까지 선후 관계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층의 생성 순서 이제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들을 총망라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이 상황 한번 볼게요. 생성 순서. 자, 지층 누중의 법칙에 따라서 여기부터 생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위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I 다음에 H 다음에 G 다음에 E 다음에 D가 생성됐고요.
그 다음에 F가 관입했네요. 그 다음에 부정합이 일어났고 C, B, A 그 다음에 융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E와 D 사이는 무슨 부정합일까요? 평행 부정합입니다. 왜냐하면 인접한 두 지층 사이에 평행하기 때문입니다. 경사 부정합은 인접한 두 지층 사이에 경사가 있어야 됩니다. D랑 C는 경사 부정합이겠죠? F랑 E는 뭘까요? 난정합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관입한 겁니다. F와 C는 뭘까요? 이때 난정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F의 결국에는 부정한 면이 존재해야 됩니다. 즉 융기에다가 침강한 흔적이 있어야만 난정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D, E, G, H, I는 도대체 왜 기울었을까요? 아마도 횡압력에 의해서 습곡을 받았거나 뭐 다른 지질 환경에 놓여져 있었겠죠. 자,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와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암모나이트 나오네요. 석회암층 어디 있죠? 석회암층은 여기 있습니다. 자, 석회암층은 고생대에 퇴적되었다. 암모나이트 나오니까 중생대죠. 안산암층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안산암층은 응해암층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응해암층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자, 부정한 면이 존재하니까 나중에 생성됐었겠죠. 안산암은 응해암층보다 응해암이 나중에 생성됐으니까 안산암은 응해암층보다 먼저 생성되었다가 맞는 말입니다. 자, 셰일층과 사암층 사이에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다. 셰일층 어디죠? 여기네요. 그 다음에 사암층이 어디죠? 여기죠. 자, 부정한 면이 나타나니까 중단된 시기 있었죠. 정답은 5번. 자, 문제 풀 때 지금 선생님이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면서 풀어내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 나중에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푸니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약속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상 오래된 지층부터 1번, 2번 이렇게 쓰는 습관을 좀 기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하고 만약에 내가 좀 시간적 여건이 되고 내가 한글로 쓰는 게 좋다. 이건 선생님이 선호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셰일 먼저 생성됐고 그 다음에 지질 구조도 써주는 거예요. 지층의 생성 순서뿐만 아니라 지질 구조도. 부, 그 다음에 사암, 그 다음이 뭐죠? 석회암, 그 다음이 이암, 그 다음이 안산암, 관입, 그 다음에 또 부정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응회암. 이걸 써주는 습관을 기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습곡같이 역전 구조가 나왔을 때는 오래된 지층부터 1번, 2번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문제 푸는데 헷갈리지 않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기저여감을 쌓아줬는데요. 실제로는 기저여감이 문제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냐? 이 부정합됐다는 증거들이죠. 이런 깎인 자국들, 이런 것들 보고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와 관찰 내용이다. 자, 역단층 관측되나? 상반이 여기죠. 역단층 위로 올라갔으니까 관찰되고요. 배사구조가 나타난다. 자, 배사구조. 자, 위로 올라갔죠. 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 관찰되죠. C보다 D가 E가 먼저 형성되었다. 자, 보겠습니다. D 다음에 지금 어떤 상황이죠? D 다음에 B가 쌓이고 그 다음에 A가 쌓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관입이 일어났네요. C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 단층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습곡 다음에 단층이 일어났겠네요. 왜냐하면 습곡한 것이 잘렸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C보다 E가 먼저 형성되었다. 자, 여기 포획감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획 당한 애가 먼저 생성된 거죠. 그 다음에 C죠.
그럼 E가 먼저 형성되었다. 맞는 말이죠. 자,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파악하는 것이 필요는 없었지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꼭 해봐야 됩니다. D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 B가 쌓였다. B가 쌓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추론 근거는 관입 당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A가 쌓였고요. A가 쌓인 다음에 C가 관입했네요. 그 전에 사실 습곡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C가 먼저 발생하고 습곡이 일어났다면 C도 같이 휘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습곡 일어나서 한번 휘었고 그 다음에 C가 관입했고요. 관입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잘렸으니까 단층, 그 중에서도 역단층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경사부정합 나타나죠. 지층 D 보겠습니다. D에서는 매머드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 추론 근거가 어딨죠? 3옆충이 C니까 과연 D가 먼저 생성됐냐 C가 먼저 생성됐냐를 물어보는 건데 우리 지층 누중의 법칙에 따라서 D가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D 다음에 C니까 고생대 이전이나 고생대에 생성됐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출될 수가 없죠. 왜? 매머드는 신생대의 화석이기 때문이죠. 지층과 암석의 생성 순서 물어보네요. 그래서 E, D, C 먼저 쌓인 다음에 A가 전반적으로 관입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A가 잘려 있죠. 이렇게 흐물흐물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잘려 있다는 것은 융기한 다음에 침강하면서 깎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부정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F가 쌓인 다음에 최종적으로 B가 또 분출이나 관입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융기하거나 뭐 그렇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생성 순서는 E, D, C, A, F, B죠. 자,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자, 여기 또 헷갈릴 수도 있는데 A랑 C는 부정합일까요? 부정합 아닙니다. 그냥 관입입니다. A와 F 사이는요. 부정합입니다. 특히 난정합이에요. 선생님, 부정합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B처럼 이렇게 뚫고 가야 됩니다. 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A는 관입한 흔적이 없죠. F에. 그렇다는 말은 A가 관입한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깎였다는 것은 융기에서 깎이고 침강했단 소리죠. 선생님, 이렇게 관입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설령 A가 이렇게 관입했다 하더라도 여기가 이렇게 쌓일 리가 없잖아요. 우리 수평태적이라는 게 있었죠. 수평태적의 법칙에 따라서 반드시 이렇게 쌓여야 되는데, 자, C 같은 경우는 지금 경사가 져 있죠. C랑 D랑 E는. 그러면 이렇게 쌓였을 리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쌓였다고 한다면 여기가 이렇게 반듯할 리가 없죠. 누군가가 잘라냈단 소리죠. 그럼 A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평선산에 있었기 때문에 잘려 나갔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자, 3이 먼저 쌓였죠. 그 다음에 뭐가 쌓였죠? 여감이 쌓였네요. 여감이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쌓였죠? 석회암이 쌓였네요. 석회암이 쌓였네요. 그 다음에 관입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관입이 일어났죠? 화강암의 관입이 일어났고, 전체적으로 잘렸네. 그러면 융기 침강이 일어났으니까 부정합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얘죠? 얘 누구죠? 또 사암이네요. 사암이 쌓이게 됩니다. 같은 사암이지만 이 사암과 이 사암은 서로 다른 시대에 쌓인 사암입니다. 자, 사암이 쌓이고요. 그 다음에 또 관입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안산암 관입이네요. 그 다음에 또 흐물흐물하고 깎였으니까 잘렸으니까 부정합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석회암, 그 다음에 얘 뭐죠? 셰일이네. 셰일 다음에
나무들이 보이네요. 이거 큰 힌트입니다. 이거는 해수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튀어나왔다. 즉 융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단층은 횡압력에 의해 형성되었다. 저 위로 올라가고 있죠? 상반이 위로 올라가면 횡압력 맞죠? 자, 그 사이에 습곡도 한 번 있었겠네요. 최소 3회의 융기가 있었다. 최소 3회 볼까요? 부정압, 융기 있었을 거고 마지막 융기. 그러니까 3회의 융기가 있었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니은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가끔 이제 문제집에 융기 횟수는 부정압 플러스 1이라고 나오는데 선생님은 이런 표현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법칙대로 하다 보면 분명히 놓치게 되고 실수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지질 단면도는 항상 이렇게 법칙처럼 계산처럼 식처럼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변수가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여감층은 화강암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여감층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여감층은 사암층보다 화강암보다네요. 여감층은 화강암보다 먼저 생성된 거 맞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시간을 가지고 습곡은 도대체 언제 발생했을까를 좀 살펴보자면 적어도 관입한 암석이 습곡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습곡이 형성됐겠네요. 자, 여감이 쌓인 다음에 습곡이 형성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7번.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죠. 나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쌓인 순서대로 볼까요? 건열이 보니까 역전은 일어나지 않았네. 그러면 셰일층 다음에 사암이 쌓이고 화강암이 관입을 한 상태에서 부정압, 특히 난정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암과 이암은 평행 부정압이고요. 화강암과 이암층은 난정압이 관찰되네요. 그 다음에 이암층이 쌓이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과거부터 시작해서 쌓였을 텐데 자, 과거부터 점점 y에서 x로 갈수록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 x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죠. 현재에서 점점 과거로 가겠죠. 현재에서 점점 과거로 가는데 지금 이 화강암 보겠습니다. 관입은 한 번에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셰일층처럼 천천히 쌓이거나 이암층처럼 천천히 쌓이는 게 아니라 화강암이 이렇게 천천히 쌓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생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일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셰일층 쌓였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셰일, 사암, 이암 중에서 화강암이 관입한 상황에서는 자, 화강암 관입 이후에 시간적 공백이 존재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부정압이 있는 곳인 겁니다. 자, 볼게요. 기역 시기에 융기와 침식이 있었다. 자, 부정압이 있으니까 있었겠죠. 그러면 관입 전에 사암이 퇴적돼야 되니까 니은 시기에 퇴적됐겠죠. 디귿. 셰일층은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었다. 셰일층 건열이 존재하니까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항상 부정압은 시간적 단절이 있다. 융기와 침강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가 나이가 많고 여긴 나이가 어립니다. 자, 이렇게 나이에 따른 그래프를 그릴 때는 다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 XY 구간을 지나는 건 다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1, 2.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2번을 거쳤다가 5번을 갔다가 3번을 갔다가 2번을 갔다가 1번을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더라도 문제 풀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자, 2번을 가긴 가는데 점점 나이가 어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많아지는 방향인 건 아웃입니다. 자, 5번 볼게요. 5번은 한 번에
쌓인 겁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천천히 쌓이지만 관입은 한 번에 일어난다 했죠. 그럼 수평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 건 다 떨어지는데 모두 수평이네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얘가 가장 나이가 어리죠. 그러면 나이가 많게 표시된 거는 지워줘야 될 겁니다. 자, 이제 3, 2, 1인데요. 자, 3번은 살짝 애매하지만 점점 나이가 어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거는 관입의 형태니까 아웃. 그럼 4번, 5번이 남았는데요. 그래프 개형이 똑같네. 이때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자, 3번보다 2번은 나이가 어린 게 맞죠? 3번보다 2번은 나이가 많은 게 맞죠? 그럼 둘 다 나이가 많긴 많은데 차이점은 뭐냐면, 자, 여기 있는 거 2번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1번으로 가죠. 그러면 반드시 1번은 여기 있는 연령보다는 확연하게 낮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점이 여기는 2번의 위쪽인데 여기는 2번의 아래쪽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보다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 5번 같은 경우는 2번이랑 비슷한 수평적인 부분에서 시작을 하니까 5번이 안 됩니다. 확연하게 낮은 곳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얘는 지금 스케일이 일정한 그래프를 가정할 텐데 갑자기 나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어려지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경사진 것이 비슷한데, 그래서 경사도도 비슷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지질 그래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A에서는 삼엽충 화석이 발견되고요. C와 D층에서는 중생되니까 공룡 화석이니까 중생되겠네요. 삼엽충이니까 얘는 고생되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A가 먼저 퇴적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 다음에 B가 퇴적됐는데 부정합이 나타났네요. 부정합 나타났고 그 다음이 B입니다. B가 생성된 다음에 C가 나타나네요. C가 나타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휘어 있죠. 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생성된 게 F 관입일 텐데, F가 지금 관입했는데 습곡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네요. 그러니까 습곡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단층이 있네요. 단층이 존재하게 됩니다. F가 관입한 다음에 습곡 나타나고 F 나타난 다음에 단층이 존재하네요. 그리고 여기가 상반인데 상반이 아래로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단층 중에서도 지금 정단층이겠네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부정합이 한번 나타나죠. 부정합 나타나고 D가 쌓이고 E가 쌓인 다음에 융기가 일어납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F에서는 F 어딨죠? 여기네요. 고생대 암석이 포획암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 F가 고생대를 지금 관입하죠? 그러면 A의 암석이 포획암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니은 단층이 현선된 시기에 암모나이트가 번성하였다. 자, C랑 D 사이가 지금 C랑 D 사이가 중생대죠. 그러면 암모나이트 중생대에 번성했죠. 디귿 습곡은 고생대에 형성되었다. 자, 습곡은 중생대에 형성됐다는 거 지금 보이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문제에서 지금 요구할 수 있는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아주 단편적인 것만 좀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기가 참 좋았던 문제 같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A층은 D층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자, 아직 모르지만 결국 D층은 암모나이트가 생성된 이후 A는 삼엽충이죠. 그러니까 A는 적어도 D보다 먼저 생성됐겠죠. 맞고. 니은 B층과 C층은 부정합 관계이다. 자, 이거는 부정합이라는 것은
융기 침강이 일어났냐를 보면 됩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는 고사리니까 육상생물입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해상식물입니다. 한쪽은 바다에 있고 한쪽은 육지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부정합 관계가 맞겠죠. 디귿. C층은 판게아가 형성되기 전에, 판게아 형성 언제 됐었죠? 2.7억 년 전에 고생대 말에 형성됐는데, 고생대 말 전에 퇴적된 게 아니라 고생대 말 이후 중생대에 퇴적됐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1번, 2번 이런 식으로 쓰라고 했죠. 4번, 1번, 2번, 3번, 3번, 4번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출발하죠? 4번부터 출발합니다. 가장 어린 애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제일 나이가 어려야겠네요. 그러면 어리지 않은 것들은 다 아웃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있죠. 3번에 가까워지니까. 많아지고 있고 나이가 2번까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를 한번 볼게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 얘는 안 되고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거. 2번 안 되고요. 1번도 안 됐었죠? 그리고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거 3번도 아니고, 자, 5번 아니면 4번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핵심인데요. 자, 3번에서 이제 시간적 단절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연령이 어려지고 하나는 연령이 많아지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어느 시점 가장 어린 부분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많아지다가 갑자기 나이가 어려지네요. 나이가 많아지다가 나이가 어려지는 거.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우리 학생들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 문제 풀 때 꼭 선생님과 약속했던 1, 2, 3, 4 이런 것들 꼭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확인해 볼게요. B 다음에 A가 관입했네요. 그 다음에 부정합이 있었네.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부정합이 또 있었네. 그 다음에 E, 다음에 융기네요. 단층이 언제 생성됐지? C와 D층이 기울어지기 이전에 단층이 형성됐다 라고 물어보네요. 그럼 지금 기울었으니까 아마 습곡이나 이런 것들 받았겠죠? 그 다음 단층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단층은 생성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층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평행한 것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이 조건이 없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 조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역단층인지, 지금 보면 마치 여기가 상반처럼 보여서 여기가 내려가니까 이거 정단층처럼 보이죠. 근데 이 조건이 없으면 이 문제는 사실 풀기가 어렵습니다. 단층이라는 것은 상반과 하반이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지층이 기울어지기 전에 형성됐는지 후에 형성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건이 없이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살짝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만약에 조건이 없으면 그냥 여기를 상반으로 두기는 해요. 하지만 조건이 없으면 엄밀하게 이런 문제는 오류다. 근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오류는 아닙니다. 그럼 얘를 평행하게 둬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선 있죠? 아니면 이 부정함명 같은 거. 자, 시험지가 있으면 책상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책상에 얘를 잠깐 각도로 이렇게 기울여 보는 겁니다. 이거 상상하면 안 됩니다. 직접 기울여 봐야 돼요. 그럼 얘를 이렇게 기울여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단층이. 상반이 여기가 되네요. 그럼 상반이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역단층이라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볼 때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회전을 직접
수평면, 책상의 수평면에 대비해서 한번 기울여 보면서 평행을 맞춰줘야 됩니다. 자, 1번 수면 위로 부정합 하나 있고 2개, 3개. 자, 3의 윤기했죠. A와 C 난정합 관계죠. A에서는 C의 암석 조각이 포획해서 나타난다. A에서는 C가 나타날 수 없죠. 이전에 형성돼야 되니까. 생성 순서는 BA라서 당연히 아니고요. 단층은 역단층이 나타나니까 횡압력에 의해서 형성됐죠. 정답은 5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1, 2 이런 거 쓰라고 했죠. 자, 사실은 여기서 1을 써야 되긴 하는데 지금 보면 이 수직 단면을 보니까 이 석회암이 나타나지는 않네요. 그럼 여기를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써주는 거예요. 1번, 2번, 여기 또 1번이네요. 1번, 그 다음에 3번이 나타나네. 1번, 선생님 잘못 썼습니다. 1번입니다. 여기는 2번이죠. 그럼 여긴 다시 1번, 여기는 2번, 그리고 새로운 지층 쌓였으니까 3번. 얘가 뭘까? 4번일까? 아, 잘린 거네. 얘도 다시 2번이네요. 1번, 2번, 1번, 2번, 3번, 2번 순으로 나타나는 거 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F 프라임은 장력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자, 여기 평행하니까 뭐 지층이 뭐 기울기 전이나 후 이런 조건이 필요 없죠. 자, 장력이 아니라 횡압력에 의해서 형성됐네요. 습곡과 단층의 형성 시기 사이에 부정압면이 형성되었다. 습곡 일어났고 부정압 일어났고 부정압면이 잘렸으니까 부정압면은 단층 이전에 형성된 게 맞죠? 부정압면은 단층 이전에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부정압면이 형성된 게 맞죠. 자, X, Y를 따라서 경계를 통과할 때 지층 연령이 어떻게 바뀌냐를 물어보네요. 자, 2번부터 1번으로 갈 땐 뭐죠? 1번이 나이가 많으니까 증가 1에서 2로 갔네. 감소 2에서 3으로 갔네. 감소 3에서 2로 갔네. 증가. 그러면 증감감증, 증감감증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은 그러면 니은 디귿 5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는 X에서 Y까지의 연령 분포를, 자, X에서 Y로 지금 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런데 연령이 어떻게 되고 있죠? X에서 Y로 갈수록 점점 연령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X에서 Y까지 갈 때 점점 연령이 증가하다가 Y일 때는 관입했다라는 지금 상황이네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P지점 볼게요. P지점의 모습은 기역에 해당한다. 자, 지금 보면 P지점은 역전이 안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러면 지금 이 사함층이 좀 더 이 여기를 채워준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사함층이 채워준 모습은 니은이죠? 그러니까 기억 아니고요. 자, F'은 역단층에 해당하죠. 왜냐하면 상반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횡압력에 의해 형성됐고요. 자, 난정압, 관입이 나타나는 거지 항상 화성암과 퇴적암 사이라고 해서 부정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니은.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지구과학에서 문제 풀 때 핵심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낯선 자료들이 많이 나오지만 낯선 것을 낯설지 않게 바꾸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것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런 문제들이죠. 낯선 것을 낯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쓰는 것처럼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항상 단순화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